지금 이 회사 자체는 광섬유를 만들고 케이블까지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서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빅테크와 계약이 체결된 코스닥 기업은 안녕하세요. 4월달 대한광통신의 상승세가 무려 72%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광통신, 5G 관련주들 4월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대한광통신이 지금 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건지, 광통신이 올라가면 또 따라가는 종목들도 나오거든요. 그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폭등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전년도, 재작년도, 3년 전에도 적자였어요.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올해 흑자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증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실적만 좋아진다 해가지고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죠.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2,000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2,100원. 12월 달은 뭐 2,000원 아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1,800원. 지금 얼마 하고 있습니까? 12,600원, 7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500%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3개월이 지나고 이제 4개월도 안 된, 4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5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손에 꼽거든요. 그럼 올해 주도주가 확실히 광통신 쪽에 나오고 있고 4월 초지만 이렇게 급등 나오는 이유가 결국 추가 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자체는 광섬유를 만들고 케이블까지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회사예요. 그리고 적자였죠. 그리고 이제 흑자가 개선이 되는데 그 많은 이제 케이블 회사들 중에서 왜 대한광통신이냐? 지금 빅테크용, 그러니까 지금 AI 서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빅테크와 계약이 체결된 코스닥 기업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유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바이오도 뭔가 좀 어렵고 주춤하고 2차 전지 업종들도 좀 대형주들도 주춤하고 그리고 반도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또 주춤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허를 찌르고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통신 이제 강섬유 케이블이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어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미국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광통신이. 그래서 지금 그 현지 법인에서 지금 빅테크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 현지 생산도 가능하고 관세에도 무관하면서도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내부용이 아니고 외부 선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레퍼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광통신 산업의 이제 가치 사슬 체인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재료 이제 케이블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통신망과 이제 가공품까지 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2단계 원재료 케이블이 늘어나는 쪽은 이제 광통신에서 이제 수혜를 받고요. 그 다음이 이제 OE솔루션, 빛가전자 같은 종목이 광신호, 케이블에 설치하는 서버와 같이 설치하는 광신호 변환기 모듈이 수혜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변환기 모듈이 또 수주가 나오면 그 다음은 이제 통신망 인프라 관련주, 여러 이제 5G 장비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머큐리, 파이버 프로, 자람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광통신이 먼저 출발을 했잖아요. 그럼 4월 초잖아요. 4월 중순 말까지 해서 이런 업종들로 순환이 돌 수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차트,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워낙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떨어지면 당연히 종목들도 떨어질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란 중동 이슈가 이제 4월 내내 시끄러울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뭔가 좀 완화되는 그런 제스처가 보일 때 이런 2단계, 3단계 업종들, 종목들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광신호 모듈 기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OE솔루션과 이제 빛가전자가 있고, OE솔루션은 이제 미국의 주파수 경매, 최근에 이제 5G, 6G 변환하면서 주파수 경매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OE솔루션은 5G와 이제 광통신,
모듈까지 이중 테마가 붙어져 있고, 빛과전자는 이제 방산우주와 엮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설명은 잠시 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 이어질 수 있는 게 머큐리고, 파이버 프로는 통신 장비 플러스 방산 우주까지 테마가 되어 있는 3중 테마 종목이에요. 파이버 프로도 우리가 위성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광섬유 관련주로도 엮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인데요. 이게 광모듈에 필요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칩을 자람 테크놀로지에서 만듭니다. 그럼 이 5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계 대항공신이 많이 오르면 이제 2단계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오이솔루션이 이제 광신호 변환기 국내 1위 회사입니다. 미국의 AT&T 벤더가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3만 원이었는데 5만 원까지 높였어요. 지금 주가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대한강통신은 올랐지만 오이솔루션은 떨어졌죠.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2월 달에 이제 통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이 종목이 지금 목표 주가가 어디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5만 원까지 열려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20% 내외 정도 구간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추세적인 흐름과 목표치, 밸류는 좀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 연초 대비해서는 물론 많이 올라갔지만 15,000원 정도에서 약 한 2.5배 정도로 상승이 나온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과전자입니다. 빛과전자는요 1.6T 데이터 센터 전용 광모듈을 최근에 개발하면서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방산 레이저 무기체계 동시 수혜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레이저 무기 체제 안에 들어가는 모듈을 지금 빛과전자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오이솔루션보다는 좀 덜 올랐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 중에 있고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네.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4월 달 들어와서는 오이솔루션보다는 좀 덜 올라간 케이스죠. 4월 달 초가 이제 3,000원에서 이제 시작이 좀 됐었는데 지금 주가는 3,300원 정도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3,0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스몰캡, 엄청 작은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강통신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을 넘어가고 있고 지금 거의 1조 7천억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강통신이 좀 상승세가 탄력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소형주, 빛과전자 같은 종목들도 탄력적으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4월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단계. 그럼 2단계까지 종목들이 올라갔다 그러면 3단계는 또 덜 올랐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광케이블에서 수혜가 되는 구조가 좀 후순이다 보니까 머큐리는 해외 쪽의 수준은 없어요. 하지만 국내 3사 통신사들과 광케이블을 직납하는 회사고 플러스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실적은 그렇게 뛰어난 회사는 아닌데 테마성으로 보면 국내에서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광섬유 센서와 그리고 광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누리호에 납품이 됐어요. 그래서 우주 관련주, 위성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거고 민간 드론,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에도 들어가는 부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방산도 엮여요. 그러니까 우주, 방산, 그러니까 무인 드론이 요즘에 또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 관련주면서 통신 장비 관련주면서 또 방산 관련주, 그러니까 3중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테마성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자, 통신망 신호 분배용 차세대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다. 광망에서 신호를 분배할 때 이 회사가 만드는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 반도체가 왜 지금 독점받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투자가 한 3년, 4년 동안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른 반도체거나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그걸 계속 꾸준하게 만들고 버티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없어진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게 각 모듈 쪽에서 계속 수혜가 또 계속 파이가 커진다 그러면 충분히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연초 대비 많이 안 올랐죠. 이 종목은 4만 원에서 출발했는데 한 20% 정도밖에 못 올랐단 말이에요. 차트는 바닥이고. 물론 이 종목이 실적 1분기, 2분기 실적이 좀 뛰어나게 이제 가시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4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 시장이 안 좋을 땐 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4만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눌렸다가 다시 6만 원 이상 저는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재료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만년 박스권 구간이 지금 5만 5천 원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한 2년 가까이 올랐다 빌렸다 올랐다 빌렸다 이랬잖아요. 살짝 뚫었다 지금 내려온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여기에서 뭔가 파동이 하나 강한 게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른 종목 한번 보면요, 뭐 파이버 프로는 올해 좀 주도를 했습니다. 이미 위성 관련주로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7,500원 연초가 10,000원 정도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2배 정도 올라간 케이스죠. 엄청 많이 올라간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왕강통신이 올라가면 따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테마도 위성, 방산, 광통신까지 복합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머큐리는 이제 3월 달부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한 3,300원 정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한 2배 가까이 좀 올랐네요. 그리고 지금 4월 달에도 이제 박스권 구간, 오늘 같은 날은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 솔리드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 머큐리를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시장이 불안한데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어떤 시나리오를 좀 구성을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냐면, 올해 지금 1월 달부터 가장 많이 올라간 것도 대한강통신, 4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것도 대한강통신, 누구보다? 반도체 삼성전자보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지금 수급은 대한강통신과 이제 광통신 모듈 쪽이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대한강통신이 지금 방송 보시는 계신 분들이 대부분 포트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강통신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 우리가 보고 있을 텐데,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이,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도 좋지만 또 하나의 또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요. 저희 이제 천하투자자문은 이런 시나리오 방송을 많이 해드립니다. 뭐가 올라가면 이런 구조에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전략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4월달, 5월달 한번 구독 눌러주셔서 한번 영상들 자주 시청해 보시면 더 좋은 전략들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